빰빠밤 개구리 소녀 빰빠밤 비가 오면 무지개 연못에 비가 온단다 7번 넘어져도 이겨내고 네 여기까지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이 노래를 부른 건요 7번 넘어져도 10번 일어나셔야 된다 이런 의미를 담아보기도 했고요. 저는 요새 이 노래를 들으면 어닝 시즌이 생각이 납니다. 어닝 청개구리 시즌인가 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인데요. 오늘 장 윤재 초이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믿을 건 실적이다 이런 얘기를 한때 많이 했었죠. 그런데 공식이 깨진 것 같습니다. 변동성 장세에서는 이제 실적에 대해서도 100% 믿을 수는 없겠구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오늘 정말 많은 기업들이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주가랑 실제로 동기화가 되는지 표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다음 장 띄워주시죠. 보신다면 실적이 동기화되고 있는 종목들 그리고 실적과 비동기화되고 있는 종목들 이렇게 지금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요. 다행스럽게도 주가 하락하고 있는 종목 중에 실적이 동기화되고 있는 종목들은 생각보다 없었습니다. 그런데 보신다면 실적이 안 나왔는데 지금 주가가 상승하고 있는 종목들이 있었고요. 실적이 정말 잘 나왔는데도 주가가 오히려 하락하고 있는 종목들이 있었다는 점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목하면 좋을 종목이 브랜드엑스 코퍼레이션, 잭스믹스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이 되면서 상한가로 거래를 마쳤고요. 두 가지 종목을 눈여겨보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바로 CS윈드 그리고 카카오인데요. CS윈드 같은 경우에는 호실적이 반영이 되면서 18% 급등으로 거래를 마쳤고요. 그리고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호실적이 나왔지만 김범수가 구속 기소가 되게 되면서 결국에는 소폭의 상승에 머문 채 거래를 마쳤습니다. 그렇다면 다음 장을 통해서 실적 어떻게 나왔는지 조금 더 자세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CS윈드의 2분기 실적부터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출액, 영업이익, 영업이익률 그리고 당기순이익까지 정말 잘 나왔다는 점 체크가 되실 텐데요. 2023년과 비교를 해봤을 때 큰 폭으로 늘었다는 점 체크가 가능합니다. 지난 1분기에는 사실 영업 손실과 순적자를 기록했는데 모든 것이 흑자 전환되었다라는 점이 나와 있는데요. 호실적의 배경으로는 자회사인 블라츠사가 실적이 개선되었다라는 점을 크게 보고 있습니다. 고객사와 하부 구조물 가격 인상이 합의가 되면서 수율도 점진적으로 상향되고 있다라는 분석들이 나오고 있고요. 지금 또 이 CS윈드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인 친환경 에너지 관련된 종목으로 해리스 수혜주 관련된 종목으로도 묶인다라는 점, 이 때문에 18% 넘게 급등으로 거래를 마쳤다는 점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장도 띄워주시죠. 하지만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소폭의 반등에 머물렀습니다. 보신다면 지금 2024년 1분기와 2024년 2분기를 비교를 해봤을 때 모든 것이 증가했다라는 점이 확인이 가능한데요. 생각보다 실적 잘 나왔습니다. 매출액과 영업이익 그리고 당기순이익 모두 전년 동기로 비교해봤을 때도 상당히 큰 폭으로 늘었다라는 점을 알 수 있는데요. 긍정적인 부분은 이 부분이었습니다. 카카오 창사 이래 총수 구속이라는 유례없는 위기 상황 속에서도 AI 기반 그리고 신사업을 중심으로 사업 구상이 잘 되고 있다라는 점은 긍정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눈여겨보실 만한 부분이 플랫폼 사업, 톡비즈 사업에서 최대 매출을 기록했다는 점인데요. 하지만 기존에 강했던 콘텐츠 부문 같은 경우에는 매출이 소폭 감소했다는 점도 체크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오전장에 이 내용이 들려왔었죠. SM 시세 조종과 관련해서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이 구속 기소가 되면서 주가는 소폭 반등에 머물렀습니다. 이제 믿을 건 실적이다 이런 말도 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실적도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 변동성이 아주 큰 장인데요. 이런 시장 속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대비를 하면 좋은 건가? 오늘 이 시간 체크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의 초이스 지금 시작합니다.
네, 후회 없는 선택을 위한 당신의 현명한 초이스를 도와드릴 저는 이윤지입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하실 전문가부터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글로원 파트너스의 이성웅 이사와 이 시간 함께합니다. 이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이 시간에도 다양한 기업들이 실적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제 초이스로 준비한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실적을 위주로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요. 쫙 한번 정리를 해보다 보니까 실적이랑 주가가 생각보다 크게 반영이 안 되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시장 좀 어떻게 보셨을까요? 최근 시장이 변동성이 컸다 보니까 종목들 같은 경우도 많이 가격들이 눈으로 보기에 빠져 있죠. 그렇다 보니까 실적 발표를 하고 예상되는 실적보다 잘 나온 기업들의 주가 반응은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부터 원래도 그랬지만 좀 더 주목해서 살펴볼 건 기업들의 실적 발표 같은 경우 예상치 대비해서 어느 정도 잘 나오는지고, 그 기준 같은 경우는 영업이익 예상치 대비해서 한 20% 정도 잘 나오는 실적을 보여주면 주가 같은 경우는 좀 반응을 합니다. 그 이상이면 더 좋겠죠. 이게 미니멈이라고 하죠. 그 정도 수치를 보여주면 주가는 반응하니까 20% 수치를 기억을 해 두시고 기업들의 실적 발표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실적 시즌입니다. 하지만 주가에는 생각보다 연동이 잘 안 되는 시장이었는데, 먼저 주가 상승한 제가 두 가지 종목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뜯어봤지만, 주가가 하락된 종목 중에서 실적이 잘 연동이 안 되는 종목 잠깐 여쭤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클래시스와 클리오가 저는 한번 여쭤보고 싶었던 게 실적 진짜 잘 나왔어요. 그런데 오늘 하락으로 마감을 보여줬습니다. 클래시스가 3.9% 하락을 했고요. 클리오 같은 경우에도 최대 매출을 기록을 했는데 1.97% 하락을 했습니다. 이런 종목들은 한참 좀 주가가 쭉쭉 뻗어 나갔기 때문에 약간의 조정이 나온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걸까요? 우리가 실적에 대한 예상치 부분도 있지만 시장에서 또 실적을 추정하는 부분이 따로 있다 보니까요. 요즘에 매체가 많아졌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영향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기대치가 높아진 종목들 같은 경우는 실제 실적을 발표하고 조정이 나오는 경우가 많고요. 네. 그렇지 않고 주가는 이렇게 빠져 있고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크지 않는데 실적이 잘 나오는 기업들이 있어요. 예상 외의 실적이 나오는 기업이거든요. 그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주가가 좀 강합니다. 어제 우리가 실적 발표한 기업을 예로 들면 휴젤이라는 기업 같은 경우가 예상치를 상회하는 실적이 나오고 주가가 반응을 했었고요. 이게 보톡스 쪽 같은 경우는 기대가 그렇게 크지 않았어요. 크지 않다 보니까 실적을 막상 보니 상당히 잘 나온 거죠. 네. 그래서 주가는 그렇게 반응을 한 거고, 오늘 같은 경우는 브랜덱스 코퍼레이션 같은 경우는 실적 발표하고 상한가에 도달을 하기도 했거든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종목을 볼 때 주가 반응에 답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기준은 영업이익 기준 20% 이걸 보면서 주가 반응까지 같이 보면 도움이 되시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제는 실적과 더불어서 당장 실적이 발표되고 나서 주가가 어떻게 반응하는가도 반드시 보셔야 앞으로의 추세를 예측을 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 해주셨으니까요.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실적 발표한 두 가지 종목을 조금 더 자세하게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CS 윈드가 상당히 강했어요. 실적도 잘 나왔고, 그런데 CS 윈드에 대해서 지난번에 이성호 이사님께서 한번 언급을 해주셨던 게 기억이 납니다. 하부 구조물에 대해서 당시에도 이야기를 하셨던 게 기억이 나는데, 그에 대한 부분이 오늘 좀 증권사에서도 집중을 했었고,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해리스 수혜주 관련된 종목으로도 부각을 받고 있습니다. 트레이딩을 한다면 이 종목 어떻게 해보면 좋을까요? 한다라고 하면 오늘은 의미 있는 시세의 발생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실적 발표를 하고 나서 종목들을 볼 때 실적에 대한 지속성이 있는지를 판단을 해야 되는데, 이게 쉽지는 않잖아요. 딱 나온 실적을 보고 이게 일회성인지 지속성이 있는지 그게 판단이 힘들면 주가 흘러가는 방향, 그 다음에 거래 대금을 보면 어느 정도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는 흐름이 눈으로 보기에도 좋게 끝났기 때문에 긍정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대선 같은 경우는
각 기업들도 대비는 해놨어요. 대비는 해놨는데 이 주식이라는 특성상 주가의 흐름이 심리 또한 반영을 하기 때문에 대선에서 지금 반대되는 진영의 후보죠. 공화당의 후보 같은 경우가 만약에 여기에서 득을 가지고 간다라고 하면 또 신재생에너지 같은 경우는 주가 변동성이 커질 수 있을 텐데요. 네. 그럴 때 같은 경우는 신재생 쪽은 매수는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우리 모든 중심은 업황이죠, 업황. 그때 상황 가서 업황이 어떻게 되느냐 거기에 따라서 한번 우리 포트폴리오에 가지고 올지 결정을 하면 되는데 풍력 쪽은 신재생 쪽 같은 경우는 금리 영향을 받거든요. 금리가 부정적인 상황은 아니고 이제 인하기에 돌입을 할 수 있다 보니까 신재생 에너지 쪽 같은 경우는 상황이 달라지는 포인트를 찾아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첫 번째 종목으로는 CS 윈드 살펴봤고요. 그럼 두 번째 종목인 오늘 호재와 악재 소식을 동반해서 전달을 한 카카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카카오가 그래도 소폭 반등으로 좀 거래를 마쳤는데 생각보다 실적 잘 나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구속 기소가 되면서 주가는 0.39% 반등에 머물렀고 음봉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들고 계신 분들이라면 지금 주가도 답답한 수준인데 시원하게 반등이 안 나오고 있어요. 어떻게 좀 해보면 좋을까요? 아쉬운 부분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플랫폼 사업이 시장에서 처음 출현을 하고 나서 획기적이었던 부분은 비용이 크게 들지 않는데 수익 같은 경우는 확보하기가 용이하기 때문에 획기적이었죠. 네. 그래서 미래 성장 가치를 주가로 가지고 오기 시작했습니다. 미래 성장은 당장 실적이 발생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해서 투자되는 이 자본만큼을 밸류에이션으로 도출을 해서 시가총액에 대입을 했었죠. 그러면서 이렇게 주가 상승이 나타나다가 여기에서 신사업을 진행하는 파이만큼 계속 시가총액을 증대를 시켰어요. 그리고 나서 정신을 차려보니까 투자한 돈만큼 수익이 더딘 겁니다. 네. 지금의 우리가 AI의 투자에 대해서 걱정하는 것처럼 그 시기가 되면서 금리 인상기와 겹치면서 주가는 빠지기 시작했죠. 근데 지금은 돈을 벌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시장에서 왜 주가는 이렇게 빠져 있냐라고 하면은 해외 기업과 우리나라 기업의 플랫폼 쪽의 차이는 나눠서 상장하는 부분, 쪼개기 상장이죠. 그런 부분이 존재한다라는 점이고요. 그다음에 이게 이 기업에게는 유리한 구조를 갖고 가는데 전체적인 산업의 근간을 흔들게 할 수 있다라는 점이에요. 소상공인 쪽의 사업을 가지고 와서 여기에서 이익을 수취하면 그 산업 자체가 흔들리다 보니까 네. 과점 형태로 바뀌게 되는 게 많아요. 그렇다 보니까 카카오 같은 경우는 오늘 부정적인 소식까지 더해지면서 주가는 이렇게 빠져 있는데 우리가 지금 생각해야 될 거는 카카오 같은 경우를 지금부터 여기에서 기업 구조 개편이 되고 그 다음에 지금까지 보여줬던 사업 외에 신사업의 진행을 보여준다라고 하면 주가 달라질 수 있을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너무 부정적인 생각은 하지 마시고요. 약간 관심도를 놓고 살펴보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좋습니다. 앞으로 신사업 성장 동력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뷰가 나왔으니까요. 조금 더 기대감을 가지고 지켜보시면 좋을 종목으로 카카오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오늘 그런데 이사님의 초이스 종목 중에 저랑 한 종목이 초이스가 겹칩니다. 그래서 더더욱 어떤 종목을 초이스를 해주셨을까가 궁금해지는데요. 오늘 두 가지 종목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CS 윈드와 하나솔루션 들고 오셨네요. 먼저 초이스 종목부터 여쭤볼게요. 네, 저는 그 CS 윈드를 초이스했습니다. 그렇다면 비초이스부터 그럼 한번 가볼까요? 네, 우리가 실적 시즌이에요. 실적 시즌에 돌입을 했을 때 살펴봐야 될 거는 좋은 실적이 나왔든 안 좋은 실적이 나왔든 이게 지속성이 있는지 여부입니다. 좋은 실적이 나온 기업이 실적에 지속성이 있다라고 하면은 우리는 그 실적을 보고 우리 포트폴리오에 가지고 올 수 있어야 되고요. 안 좋은 실적을 발표한 기업 같은 경우가 일회성 비용이 반영되었거나 이번 분기 이후에 실적은 나아질 수 있는 수치를 발표했다라고 하면은
그 기업 또한 매수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부정적인 실적이 주가에 반영이 되어 있으니까요.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는 2분기 실적이 부진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면 그 실적을 안고 우리가 바라볼 점은 이 기업이 어떤 제품을 만들어서 판매를 할 때 이 하나의 가격 지표죠. 수요 같은 경우가 많다라고 하면은 하나의 제품을 만드는 기업 같은 경우가 가격에 대해 결정권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갈 사람이 줄을 서 있으니까요. 그런데 사갈 사람이 많지 않고 내가 제품을 내놓으면 사가는 사람 같은 경우가 가격 결정권이 있는 거죠. 그런데 태양광의 모듈 같은 경우는 진입 장벽이 높지 않고 중국 같은 경우의 기업이 많은 제품을 만들어낼 수 있는 구조다 보니까 지금은 재고가 또 쌓여 있어요. 그러면 만드는 쪽에 가격 결정권이 있는 게 아니라 사가는 쪽에 가격 결정권이 있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금리 인하기에 신재생에너지 쪽 같은 경우가 우호적임에도 불구하고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는 쌓여있는 재고 같은 경우에 감소 추이를 체크하고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여기에서 결론은 2분기 실적이 뭐 부정적이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우리 포트에 이렇게 편입해 오기에는 수요 공급 같은 경우가 균형이 맞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하나솔루션 살펴봤습니다. 실적도 실적이지만 수요 공급 차원에서 봤을 때 지금 주가 흐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지금 하나솔루션의 주가가 거의 최저점 수준에 위치해 있단 말이에요. 네. 지금 들고 계신 분이라면 이 종목은 좀 어떻게 대비가 필요해 볼까요? 우리가 생각할 게 하나의 종목을 들고 있어요. 그러면서 다 팔아버리고 다른 거를 살 때 하나의 생각을 해봐요. 뭐 방송에서나 어디에서는 손절이라고 얘기 많이 하죠. 손절, 기계적인 손절이 필요하다. 이거를 매도하고 나서 다른 종목으로 교체 매매해서 만회하면 된다라고 하는데 좀 더 깊게 생각을 해보자고요.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할 때 조금 더 발전하기 위해서는 이 종목을 샀을 때 이유가 있을 겁니다.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가 훼손되지 않았으면 저는 홀딩도 해봐도 된다라고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 하나의 그 학습에 대한 비용 그렇게 인식을 하면 되니까요. 연속적인 실패는 힘들겠지만 여기에서 우리가 매수했을 때 관점이 그대로라고 하면은 보유를 하고 갈 수 있는 거고요.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는 매수했을 때 관점들이 태양광 업황이 좋았을 시기가 많았을 거예요. 근데 그때 같은 경우가 매수할 시점이 아니라 그때는 매도를 준비하는 시점이고요. 그러면 지금 태양광 업황 아까 짚고 갔을 때 태양광 모듈 가격 비우호적 재고가 쌓여 있고 그러면 여기에서 어떤 시점에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추가 매수를 하냐라고 하면은 구조조정이 나타날 때 그랬을 때는 공급단에서 이제 공급할 수 있는 기업들이 줄어드니까 가격 같은 경우는 올라올 수 있는 요인이 있는 거죠. 그러면 하나솔루션이라는 기업이 구조조정을 할 때 그냥 없어지는 기업이냐 그 고민을 해보면 그렇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계열사 같은 경우에서도 현금 흐름이 지원을 해줄 만큼 공고하기도 하고 하나솔루션 자체도 여기에서 차입금의 부담이라든지 그런 건 크지 않아요. 그렇다 보니까 산업에 대한 구조조정이 나타날 수 있는 상황인데 그때 시장을 가지고 갈 수 있는 체력이 있다 보니 지금은 보유를 하고 가는 그런 대응을 말씀을 드립니다. 네, 좋습니다. 지금 들고 계신 분이 있으시다면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구조조정이 업황 전환의 트리거가 될 수도 있으니까요. 조금 더 보유해 보시기를 권해주셨습니다. 하지만 오늘 장 초이스는 CS 윈드였단 말이에요. 네. 이 종목 오늘 진짜 그야말로 급등을 해줬습니다. 장 초반부터 분위기를 이쪽으로 가져가는 흐름이었고 장대 양분 뽑아내면서 거래를 마쳤는데 CS 윈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해리스 수혜주로도 같은 해리스 수혜주 친환경적으로도 보지만 풍력 쪽은 사실 이 태양광 쪽보다 뒤늦게 좀 불이 붙은 것 같아요. 이쪽 더 들고 가도 괜찮을까요? 네, 더 들고 가도 된다라는 결론이에요. 이 이유가 우리가 실적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실적이 일회성 외에 연속성이 있는지를 보자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이 연속성의 강도가 강해지려고 하면은 필요한 조건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다음 분기에 실적이 발표될 때 체크할 거는 지금의 필요한 조건 같은 경우가 나오는지를 보면 되거든요. 그러면 그때 그 실적을 보고도 보유를 하고 갈 수 있는 거죠. 2분기 예상 영업이익이 409억 원 정도 됐습니다. 그런데 실제 영업이익은
1,303억 원이 나왔어요. 상당히 좋은 실적이죠. 그러면 우리가 이 실적을 보고 생각을 할 게 일회성이 있는가, 일회성이 없다라고 하면 어떤 부분에서 실적이 잘 나왔을까? 제품을 많이 팔아서 잘 나온 실적일까? 아니면은 계약 형태에서 새로운 구조로 다시 계약이 이루어져서 향후에 매출이 더해질 때는 우리 기업한테 유리하게 계약이 변경되었을까? 그 부분인데 계약 변경이 있었어요. 계약 변경이 있었다 보니까 영업이익률 기준으로 한 자리 중반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는 수주를 가지고 오는 단계죠. 뭐 매출이 1, 2, 3, 4 이렇게 더해진다라고 하면 한 자릿수 중반의 영업이익률이 두 자리 중반 이렇게 늘어날 수 있을 만큼의 계약 조건이 이루어진 거거든요. 예, 그렇다 보니까 CS 윈드 같은 경우는 뭐 다음 분기 실적까지도 충분히 확인을 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미국 대선은 하나의 변수입니다. 네. 우리가 미국 대선을 보고 어떤 업종을 선택하는 건 지금은 약간의 베팅 요소가 있어요. 베팅 요소가 있다 보니까 이 베팅을 하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더 확률이 높은 쪽으로 접근을 하는 건 맞는데, 여기에서 업황 같은 경우가 기본적인 체력이 있는 쪽 같은 경우를 택하는 게 낫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저는 두 갈래 중에서 금리 인하와 미국 대선과 이런 점을 고려를 했을 때 신재생이라는 큰 축이 하나가 도출이 되었고, 그 중에서 태양광보다는 풍력이 낮다라는 점, 그 다음에 이번에 2분기 실적을 봤을 때도 실적의 연속성이 있다는 점에서 CS 윈드를 택하게 되었습니다. 네, 좋습니다. 일회성보다는 밑에 나오고 있네요. 단가 협상 부분에서 앞으로도 좀 협상이 개선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부분을 짚어주셨기 때문에 앞으로 추후에도 좋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을 보시고 있는 것 같은데, 오늘 CS 윈드를 들고 오셨지만 비슷한 이름을 갖고 있는 한 가지 종목이 더 있잖아요. CS 베어링 같은 경우에는 살짝 윗꼬리가 달렸습니다. 이 종목 역시 같은 비슷한 추세를 보여줄 것이라고 보시는지 이 종목도 추가적으로 한번 여쭤보면서, 풍력 에너지 관련된 종목들 전반적으로 지금 좀 에너지가 이쪽으로 온기가 들어오고 있는 거라고 보면 되는 건지 어떻게 보실까요? 대세적인 시세는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수주가 나와주는 단계 안에서는 대세의 시세가 날 수는 있겠고요. CS 베어링 같은 경우도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보여요. 좀 함께 이렇게 움직이는 특성이 있다 보니까 같이 봐주시면 좋겠고요. 풍력 관련해서 핵심은 이제 해상 풍력 관련된 지연된 수주들이 나와주는지, 그게 나와준다라고 하면은 예전에 이익 대비해서 시총을 도출하는 멀티플을 또 높게 매길 수 있는 요소겠죠. 그래서 그 부분이 확인되면 보유를 하고 가도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좋습니다. 이름이 비슷해서 혼동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습니다. 비슷한 추세로 가는 종목이라고 하니까요. 함께 체크가 되셨으면 좋겠고요. 대세 상승까지는 아직 의문점이 남는다라는 점도 체크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장 초이스 종목 CS 윈드 체크해봤습니다.
네, 이번에는 실시간 종목 진단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블랙먼데이의 충격에서 빠져나온 지 되지 않았는데 모든 종목들 만회가 안 됐는데 또 파란불을 보시고 속상하신 분들 많으실 것 같습니다. 그런 분들이 있으시다면 저희에게 고민 해결 좀 도와달라 외쳐주시면 되겠는데요. 02-325-8200번 활짝 열어둘 테니까 종목명, 매수가, 그리고 비중까지 알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화 상담 힘드시다면 채팅방을 통해서도 참여 가능하니까요. 많은 내용들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첫 번째 종목으로는 이 종목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에이디님의 종목이고요. SK 바이오팜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82,000원에 들고 계시고 또 10% 들고 계십니다. 흑자 전환 기사가 정말 많이 뜨네요. 실적 믿고 렛츠고 하면 될지 질문 주셨습니다. 확실히 바이오가 강합니다. 네네. 오늘도 바이오가 거의 상승률 좀 탑 부분을 네. 장악한 것 같아요. 네. 이 종목 세노바메이트 성과가 잘 나왔다라는 얘기들 들려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실까요? 실적이 나오는 바이오주예요. 연간 그러면 영업이익 한 700억이 나올 수 있고요. 지금 시가총액이 7조 정도 됩니다. 예. 이게 싸다고는 할 수가 없는데 네. 바이오는 뭐 밸류로 보는 게 아니다 보니까 시장에서 바이오 쪽의 상황이 좋다 보니 때마침 또 함께 반응을 해준 것 같아요. 이제 현금 흐름 같은 경우도 원래도 좋았지만 또 개선이 될 수가 있겠고요. 가격으로는 1월 3일 고점이 10만 4천 원 정도가 됐었어요. 한 10만 원대 정도까지는 시도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예, 그렇게 한번 보고 우리 대신에 한 가지 고민은 할게. 이번에 매도하고 나면 제약바이오를 볼 때는 조금 더 주가 같은 경우가 만약에 만 원대에 있는 종목이에요. 이게 그냥 한 30% 정도 수익을 보려고 진입을 하는 게 아니라 10배의 꿈을 꿀 수 있는 종목 같은 경우를 찾아보면 도움이 되거든요. 이게 허황된 종목 말고요. 여기에서 우리나라의 시장 외에 글로벌 시장, 거기에서 하나의 국가의 GDP만큼의 시장 규모를 가지고 올 수 있는 쪽, 그런 게 비만 치료제였고요. 네. 그다음에 그와 유사한 게 뭐 암과 관련된 부분, 뭐 그런 다양한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런 기술력을 갖고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를 한번 찾아보면 좀 도움이 되시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지금 한 나라의 GDP 정도를 수익을 가져올 수 있는 이 바이오 관련된 섹터는 어느 섹터인지 한번 체크해 보시기를 권해주셨으니까 이 부분까지 체크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첫 종목으로 저희가 지금 SK 바이오팜을 체크를 해봤는데요. 바이오 종목들 요새 좋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지금 한참 올라가고 있을 때 신규 매수로 접근하실 분들도 많으실 것 같아서 바이오 종목들의 신규 매수도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SK 바이오팜 어떻게 보실까요? 우리가 종목들이 상승할 때 관심을 가지기보다 조금 다르게 생각을 하면 좋겠어요. 예, 제약바이오 종목들이 움직일 때 우리가 주가가 쉴 때 어떤 종목이 좋은지 추려놓고 그런 종목을 우리 계좌에 좀 가지고 오면 지금은 누릴 수가 있잖아요. 네. 남들이 열광할 때 우리는 큰 티를 안 내고 누릴 수가 있는 것처럼 그런 것처럼 주가가 좀 빠졌을 때 미리 어떤 종목 같은 경우를 추리고 접근을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렇다 보니까 지금 같은 경우는 제약바이오 쪽 종목들이 대부분 시세가 나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게 고점이고 무조건 매도를 해야 된다 그 관점은 아니나 신규 매수 같은 경우는 좀 종목 제약바이오 쪽은 기다리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예, 기다리는 게 낫고 네,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신규 매수 관점은 지금은 조금 더 기다리면서 시간을 한번 찾아보자라는 점 짚어주셨으니까요. 이 내용 체크가 되셨으면 좋겠고요. 다음 종목도 시즌인데 채팅방 한번 슬쩍 보고 오니까 주포발사님께서 시간의 거래에서도 바이오 종목들 정말 잘 갑니다 라는 내용을 올려주고 계십니다. 지금 경남제약도 그렇고 JW 생명과학이라던가 바이오 종목들이 확실히 시장에서 강한 지금 수급을 갖고 오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 시즌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유튜브에서 햇살님의 종목인데요. 39,533원, 비중은 15%입니다. 오랫동안 보유를 했는데 손실을 줄여서 청산을 하고 싶습니다. 매수가까지 봐도 괜찮을까요? 라는 이야기 올려주셨습니다. 진짜 오랫동안 기다리셨을 것 같습니다. 네. 어떻게 보실까요?
가능성은 낮다라는 말씀을 드려요. 가능성, 이 정도 가격에 가기 위해서 필요한 건 뭐냐면 코로나19 같은 경우가 지금 변이는 약간 이 사람들한테 옮겨가는 거는 높은데 우리가 치사율 같은 경우는 낮아요. 중증 환자 같은 경우도 낮죠. 그렇다 보니까 지금 언론에서 계속 코로나19가 퍼져가고 해서 마스크를 끼는 그 권장을 한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전만큼 막 코로나19가 걸렸다고 해서 아프는 거는 덜 하거든요. 그다음에 중증 환자가 낮아요. 그러면 키트를 만드는 회사들 같은 경우는 이게 예전에 코로나19만큼 지속적일까 하면 그런 건 아니라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듭니다. 그리고 나서 개별주 같은 경우는 우리가 약간 신선한 재료 외에는 종목들 같은 경우에 시세가 한 50% 정도? 순간만이 나면 한 2배 정도거든요. 그러면 여기에서 한 20% 정도가 더 올라갈 수 있다라고 해서 계산을 해보면 한 3만 원대 초반? 그 정도란 말이죠. 그래서 그 정도의 기회를 줬을 땐 저는 매도를 한다라는 생각이에요. 손실 그래도 줄여서 나올 실수가 있다 보니까요. 네, 그렇게 접근을 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시즌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시절에 이 종목 정말 핫했던 거 많은 분들 기억하실 겁니다. 하지만 내 본정가까지 오기를 기다리시기보다는 3만 원 초반대에서는 빠져나오는 전략 챙겨가셨으면 좋겠다라고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유튜브에서 비토박님의 종목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리노공업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지금 비중은 안 올려주셨는데 25만 원에 들고 계십니다. 연말에 간다면 약수익으로라도 좀 나올 수 있을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반도체 종목들이 다 좀 밀려 내려가다 보니까 이 종목도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크게 밀렸는데요. 최근에 16만 4천 원대까지 내려갔다가 약간의 반등은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바로 2%대 밀리고 있습니다. 이 종목 연말까지 본다면 그래도 좀 괜찮게 보실까요? 연말까지 어떤 게 있어야 이 종목이 좋아지는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어떤 게 있으면 리노공업의 주가가 올라올지. 이 소켓이라는 소모성 부품을 만들고 판매하는 회사입니다. 소모성이라는 점의 장점은 제품을 만들어서 고객사에 납품하면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납품을 할 수 있다는 점이고요. 그러면 이 종목은 실적에 대해서 좀 민감하게 반응하는 종목이에요. 연간으로 봤을 때는 한 1,000억 정도 이상의 영업이익이 기본적인 체력이고요. 분기로 보면 주가가 좀 쉬었던 이유가 엄청 실적이 좋다가 이 4분기 때 실적이 270억 뭐 이런 식으로 쫙 나왔다가 200억 초반이 나왔어요. 올해는 한 1,000억 정도 영업이익이 기본적으로는 예상이 됩니다. 그러면 이 종목의 시가총액 같은 경우를 봐요. 지금 거래되는 게 2조 9천억 정도. 비용 감안을 해보면 소켓주 중에서 대표적인 1위 기업이거든요. 그러면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주가가 여기에서 한 10% 정도 조정이 나오는 가격대에서는 매수는 할 수 있습니다. 추가 매수까지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연말 때 됐을 때 올라올지는 잘 모르겠어요. 예. 잘 모르겠다는 표현이 뭐냐면 우리가 반도체 같은 경우가 슈퍼사이클이 끝나지 않아서 어떤 종목에 대한 목표가를 강하게 콜을 할 만한 요인이 지금은 좀 부족해요. 부족하다는 표현은 뭐냐면 시장에서 의문이 제기된 게 AI 같은 경우가 지금까지 투자된 부분을 뒤로 하고 수익을 거둘 수가 있느냐. 그러면 이 수익을 거두기 위한 조건을 우리는 고민을 해봅니다. 어떤 게 나와야지 AI 쪽에 수익을 거둘 수 있을까? 하지만 뭐 킬러 컨텐츠겠죠. 그게 아이폰 16 시리즈가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테슬라의 로보택시가 될 수도 있고 그게 나와서 기존 모델과는 다르게 뭔가를 끌어줄 수 있는 요인이 발생이 되었을 때 그때 같은 경우는 종목들이 시세가 달라질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불확실성을 안고 이게 연말에 좋아질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지고 들어갈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그 부분은 배제하고 우리가 어떤 점이 있을 때 이 종목은 주가가 좋아질 수 있을까라고 하면서 그 요소들을 체크하는 게 투자할 때는 더 낫습니다. 그러면
리노공업이라는 종목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가격 메리트가 있을 때는 사 들어갈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나서 우리가 뭐 애플, 그 다음에 그 로보택시 이런 쪽이 안 됐어요. 안 되면은 그때는 팔고 나오는 겁니다. 아, 내가 투자하는 부분에서 어찌 보면 실적에서 더해질 수 있는 부분이 잘 안 됐구나. 네. 그러면 그때는 매도를 하는 거고요. 근데 이 부분이 잘 됐어요. 그러면 예전에 가치를 봤던 부분, 뭐 5월에 30만 원 고점 이거를 찾아가는 거거든요. 네, 그렇게 해서 연결해서 어떤 요소가 발생했을 때 이 기업의 주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냐. 네, 그 고민을 해보시면 도움이 되시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막연한 홀딩보다는 내가 투자를 할 때 어떤 부분으로 투자를 하셨는지 다시 한번 체크를 해보시고 그 모멘텀의 변화가 있는지를 반드시 되짚어볼 필요가 있다는 점 짚어주셨는데요. 반도체 업황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요새 회의감이 들려오고 있는데 8월 달에 지켜봐야 되는 이벤트로는 일단 20일, 24일에 잭슨홀 미팅이랑 28일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를 좀 지켜봐야 된다라는 점을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또 개인 투자자분들은 이때가 또 기회다 싶어서 매수를 많이 한다라는 내용들 같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사님이 보시기에는 반도체 쪽 이 두 개의 이벤트를 확인하고 나면 뭔가 반전이 있을 거라고 보시는지 어떻게 보실까요? 엔비디아 같은 경우가 수요가 꺾이지 않았다는 걸 시장에 인식을 시켜주면 주가는 달라진다 보여요. 그 다음에 종목들이 지금 반도체주들이 고점 대비해서 한 30% 이상 조정 나온 종목들이 대부분입니다. 네. 그러면 우리가 생각을 해볼 게 시장 조정을 통해서 경기라는 하나의 빌미 또는 이 다음에 경기라는 팩트일 수 있는데 그를 통해서 주가 조정이 나와 있어요. 우리는 주가가 올라갈 때는 사고 싶죠. 내일 더 오를 것 같고 조그만 기간이 더 지나면 오를 것 같고 나는 이거를 갖고 있지 않으면 상대적인 박탈감이 들 것 같고 그렇죠. 그런데 지금 조정이 나왔어요. 시장 요인으로. 그다음에 반도체 사이클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으나 여기에서 사이클이 좀 둔화되는 느낌이 있으니 가격 조정이 나왔단 말이죠. 고점 대비 30% 이상. 그러면 이런 쪽은 살 수 있죠. 살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사이클의 초입이나 그 중간 때 한 10 정도의 비중으로 매수를 했다라고 하면은 네. 지금은 한 4 정도 비중. 네, 매수에 대한 강도를 낮춰야죠. 왜냐하면 지금 같은 경우는 시장에서 확인해야 되는 부분, 아까 그런 부분을 말씀드렸잖아요. 그 다음에 엔비디아 실적 또한 우리가 확인해야 될 부분입니다. 불확실성. 어떤 식으로 컨콜에서 얘기를 할지. 당연히 매출 총익률은 좋겠지만 컨콜에서 어떤 얘기를 할지는 물음표란 말이죠. 네. 그런데 가격 조정이 나와 있어요. 그러면 오늘 이제 일부의 매수는 하고 거기에 대해서 어떤 내용이 나오는지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희망은 버리지 말되 허황된 꿈은 꾸지 말자라는 겁니다. 예. 좋습니다. 반도체 업황 전체적인 좀 뷰를 가지시는데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다음 종목으로는 이제 반도체 장비단으로 하나 종목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피아이님의 종목이고요. TFE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29,000원 7% 들고 계십니다. 지금이라도 비중을 줄여야 되는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반등이 나온다면 어느 정도로 바라보면 좋은가라는 점 질문을 주셨는데 와 4만 원대에서 만 원대까지 뚝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뭐 TFE뿐만이 아닐 겁니다. 이 종목 비중 7%인데 여기서도 회의감이 드시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실까요? 맞아요. 충분히 그런 생각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반도체 쪽은 좋은데 왜 소켓이죠? 이쪽도 네. 리노공업, 그다음에 뭐 TFE, ISC. ISC는 고점 대비 반토막까지 났었어요. 이 종목도 실적을 통해서 한번 살펴봅니다. 연간의 영업이익이 한 100억 정도 체력을 갖고 있어요. 100억. 이 100억 수치를 놓고 아까 리노공업이 주가 수익비를 한 30배 정도를 부여받았어요. TFE가 20배 정도까지 내려왔어요. 20배 정도. 소켓이 20배까지 왔습니다. ISC도 그렇고 유례 없이 밸류를 박하게 받고 있는 상황이에요. 여기에서는 매도는 아니에요. 저는 매도는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 주식을 볼 때 어떤 업종을 볼 때 사이클 투자를 하는 걸 전 선호를 해요. 그 다음에 그 이익 밴드에서 밴드 하단에 도달을 했을 때 그때 같은 경우 뭐 업황이 최악을 지나는 신호를 보여줄 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구조조정, 반도체에서는 감산, 그 다음에 뭐 나머지 업황에서는 여기에서 경쟁자들 같은 경우가
이제는 하나씩 없어지고 시장 구조 개편이 나타날 때 그럴 때는 매수를 할 수 있는 거거든요. TFE 같은 경우는 밸류 매력이 존재하는 가격대다 보니까요. 우선은 보유를 하고 가고요. TFE의 주가가 오를 수 있는 거는 삼성전자가 잘 돼야 됩니다. 전자가 잘 되면서 HBM3의 진행 같은 부분도 보여준다라고 하면은 주가는 또 반응을 할 수가 있을 거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 종목은 현재 주가 수준에서 만약에 10% 정도 밀리는 흐름이 나타난다라고 하면 저는 추가 매수에 대한 부분을 열고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현재 구간에서는 매도 실익이 없는 자리다라는 점 짚어주셨고 삼성전자와의 연동성이 깊은 좀 종목이다 보니까 그 점도 체크하시고요. 지금부터 10% 주가가 조금 더 밀리게 된다면 오히려 추가 매수의 자리다라는 점 체크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종목으로는 오늘의 종목이기도 했었던 종목인데 카카오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절파고TV님의 종목이고요. 사실 이 종목의 평단가가 굉장히 높으십니다. 10만 5천 원 그리고 비중은 10%입니다. 요새 계속 주가 흐름이 3만 원 후반인데 홀딩하면 기회가 올까요예요. 어떻게 보세요? 홀딩하면 10만 원의 기회가 올 수도 있죠. 네, 올 수도 있는데 무조건 부정은 아닙니다. 희망을 가져야죠. 주식 투자를 할 때. 그러면 10% 비중인데요. 한번 추가를 할 수 있는 부분을 열어두고 제가 그대로 투영을 해볼게요. 10만 원에 제가 10%를 가지고 있고 지금 가격대까지 떨어졌다라고 하면 추가 매수는 가격이 밀렸다고 하는 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부분처럼 지금의 카카오의 사업 구조 안에서 또 다른 뭔가를 보여줘야 되잖아요. 톡이라는 플랫폼은 아주 고무적입니다. 유저들이 많잖아요. 자, 이 유저들을 활용해서 많은 서비스들을 하고 있어요. 현금이 들어오는 선물하기, 이모티콘 이런 쪽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시장이 원하는 건 그 이상 뭔가를 보여줘야 돼요. 새로운 뭔가. 지금의 현금 흐름 걷어들이는 부분보다 한 50% 걷어들일 수 있는 신사업을 보여준다라고 하면은 카카오에 대한 인식은 달라질 거예요. 이익에 대한 수치가 아니더라도 매출 볼륨이 커질 수 있는 사업을 가지고 오면 인식은 달라질 거란 말이죠. 자, 여기에서 두 가지의 공통적인 점은 뭐냐면 실적에 대한 볼륨 증대를 새로운 것으로 보여줄 때, 그 부분이거든요. 그럴 때 이제 카카오 같은 경우를 추가 매수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대응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신사업에 대해서 오늘도 톡비즈 쪽은 잘 나왔다라는 얘기하고 있고 신사업 AI 쪽으로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뭐 추가적으로 오늘 실적에서는 많이 달라진 부분을 확인할 수가 없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게 10만 원까지 오기에는 너무 오랜 기다림이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조금 더 냉정하게 한마디 덧붙여 주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냉정하게 본다면 추가 매수해서 단가 낮추는 거죠. 10만 원이 안 올 것 같으면. 그렇게 마음이 아플 것 같아요. 10만 원 가지고 있는데 손실 봤는데 여기에서 뭐 질문을 했는데 이게 뭐 되니 안 되니 이렇게 얘기를 하면 마음의 상처까지 받으실 수 있다 보니까 저는 희망을 드리고 싶습니다. 좋습니다. 이사님의 희망적인 이야기까지 챙겨가셨으면 좋겠고 혹시라도 이 매수가를 조금 더 낮추실 의향도 있으시다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추가 매수 타이밍 좀 챙겨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종목으로 한번 가볼게요. 유튜브에서 신고가 경신님의 종목입니다. 종목도 좀 신고가를 쭉쭉쭉 뽑아내줬으면 좋겠는데 기아를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3만 원이고요. 비중은 20%. 자동차 한동안 정말 잘 갔었죠. 그런데 요새 는 계속 떨어지는 흐름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는 질문이에요. 13만 원이면은 최근에 고점 부근에서 사셨을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매수 타이밍이 좀 아쉽습니다. 그렇고 밸류업 때문에 한참 기아 같은 경우가 PBR 기준 1.2배까지 올라갔어요. 현대차는 0.8배 정도. 그리고 나서 그때는 오버페이스였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어떤 종목을 볼 때 기준은 실적이에요. 기준은 실적. 그다음에
이 다음에 실적 추정치. 장 깨질 땐 다 깨집니다. 실적이 잘 나와도 시장 앞에 장사가 없는데 그 영향을 안고 주가가 조정이 나왔어요. 13만 원에 샀잖아요. 그러면 9만 원대 후반 와 있는 기아를 추가 매수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추가 매수에 대한 부분을 열어두고요. 그러면 기아나 현대차 같은 경우가 어떤 요소가 발생해야 주가가 좋아지냐. 기아가 올해 주가가 오를 수 있는 희망 중에 하나는 광명이 2공장에서 전기차를 만들어내는 부분이었어요. 전기차. 그런데 지금 전기차 상황이 좋지 않잖아요. 네.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이제 조금은 부재 상황인데 EV3 이게 계속 뭐 모델 내놓고 그렇게 하면 그 결과에 따라서 주가 흐름은 갈릴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9만 원대 후반 그 정도에서는 매수를 해주는 쪽으로 추가 매수를 하시죠. 그리고 이 다음에는 주가 좀 떠 있을 때 그럴 때는 매수를 안 하는 대응 부분 그걸 꼭 강조를 드립니다. 그렇다면 기아는 지금 현재 구간에 20% 비중 들고 계신데요. 한 10% 추가 더 해봐도 괜찮을까요? 네, 9만 원대 후반대에서는 20-30% 정도 추가를 하셔도 됩니다. 좋습니다. 시원하게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기아가 9만 원대까지 오게 된다면 비중을 늘려보는 전략으로 최대한 손실을 줄일 수 있게끔 그리고 빠져나올 수 있게끔 전략 짜주셨으니까요. 체크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정말 많은 종목들에 대해서 종목 진단 꼼꼼하게 도와주셨는데요. 지금 전화 연결이 한 종목이 더 되어 있다고 합니다. 지금 한 종목만 더 가보고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전화 연결해보도록 할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더운데 반갑습니다. 수고하시네요. 네, 괜찮습니다. 지금 네, 저희가 또 전화 연결되어 있는지 모르고 끊을 뻔했습니다. 아유. 어떤 종목 들고 계실까요, 시청자님? 대웅제약을 네. 13만 2,300원에 6% 샀는데요. 그게 영 떨어지고 안 올라가더니 오늘 조금 올라가더라고요. 시청자님 13만 2,300원이면 꽤 네네. 오래전에 사셨을 가능성도 있으실 것 같은데 언제쯤에 네네, 사셨을까요? 그래서 6월 달에 6월 달에 비중은 몇 퍼센트 들고 계세요? 6%. 6%. 그럼 가장 궁금하신 게 지금 어떻게 좀 대응을 하면 좋은가 이런 부분이시죠? 네네네. 온 게 얼마 되면 팔 수 있을까? 좋습니다. 저희 목표가 한번 받아보고요. 추가 질문까지 있으시면 이따 들어볼게요. 네네. 네, 대웅제약입니다. 끊을 뻔했는데 큰일 날 뻔했네요. 네네. 어떻게 보실까요? 지금 보톡스 쪽 기업이 실적이 잘 나왔어요. 그렇다 보니까 대웅제약 같은 경우도 실적 발표 기점까지는 우선 보유를 해보셔도 되겠고요. 실적 발표 나올 때 그때 같은 경우는 한번 차익 실현해 준다라는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휴재일이라는 기업이 실적이 좋았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충분히 실적에 대한 기대를 한번 안고 가봐도 되는 종목임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목표가 같은 경우는 지금 구간에서는 14만 원 정도 이 정도까지도 한번 시도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좋습니다. 시청자님, 보톡스 쪽 실적이 정말 잘 나왔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네네. 14만 원까지 이야기해 주셨으니까요. 혹시 네네. 추가 질문 있으실까요? 네, 아니, 없어요. 좋습니다. 그냥 14만 원. 네. 그거 14만 원대로 올라가면 네. 그때 팔아버리고 네. 딴 거. 에프로프. 내가 에코프로 VM 있거든요. 에코프로비엠이요. 네네. 네, 그러면 네. 우선은 대웅제약 같은 경우에는 14만 원 네. 왔을 네. 때 수익으로 네. 나오시고요. 다음번에는 에코프로비엠 궁금하시면 한 번 더 연락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좋습니다. 수고하세요. 네, 이렇게 시청자님과 전화 연결까지 해봤고요. 마지막 종목이었습니다. 종목에 대해서 상담 도와드렸는데 이 점 체크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내일장도 저희가 대비를 해봐야겠죠. 내일장 조금 더 현명한 초이스를 위해서 어떤 부분 집중해보면 좋을까요? 변동성이 줄어든 시장의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시장에서는 엔화의 흐름도 보기도 하고 시장의 변동성 흐름도 보기도 하는데요. 이제 시장이 미국 시장 조정이 나와서 개파락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현금을 쓸 수 있는 시장임을 말씀을 드려요. 또 다른 변수가 있을 때 제가 또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변동성이 있는 장에서는 현금을 최대한 활용을 해보자라는 점 짚어주셨고요.
내일 시장에서도 조금 더 현명한 초이스를 할 수 있게끔 저희가 응원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목에 대해서 꼼꼼하게 상담 도와주신 이사님과는 여기서 한번 인사를 나눠보도록 하겠고요. 종목에 대한 상승과 하락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해 주시면서 내일 이 시간도 저희 당신의 초이스와 함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